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친정에서 주시는 2층 집에 시동생까지 데리고 들어가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었던 시댁 식구들 이야기 기억하시죠? 드디어 후기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그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게 따끔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고 정말 반성 많이 했네요. 이 상황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호구 노릇한 거 제가 이 상황에 처하게끔 해 놓았으면서 지금 그들에게 거지들이라고 욕하는 거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변명을 하자면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도움을 드려 제 불편한 마음을 없애보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변명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쫓아버렸지만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우선 제게 고맙다고 이런 형수 이런 형님 없다고 제게 감사함을 표했던 시동생과 그의 여자친구가 가장 먼저 지랄들을 떨었습니다. 물론 저를 찾아와서 처음엔 저 자세를 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주지 않자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제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이유는 저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게 생겼다고 말이죠. 지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낸 주제에 글쎄 시동생이란 머저리 같은 놈이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2층 집으로 집을 마련해 놓았다고 결혼을 허락해달라 큰 소리를 뻥뻥 쳤더군요. 가뜩이나 별 볼 일 없는 시동생이라 그 여자친구 집에서 시동생을 탐탁찮게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2층 집을 본인 집이라고 본인이 받게 된 것이라고 아마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안 봐도 훤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도 도끼인 객낀인데 비슷한 것들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암튼 부모들 눈엔 자기 자식이 먼저라 생각을 한다더니만 딱 그 짝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처음엔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 뻔히 들여다 보였죠. 시어머니와 남편과는 다른 노선을 타서 제게 빌붙어야 했지만 본인들 결혼하는데 문제 없을 테니까 그리 한 것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형수님, 정말 저희는 잘못이 없어요. 사실 어머니가 그리 이야기하실 때 저희는 그게 말이 되냐고, 형수님한테 허락을 받은 것이냐고 물어봤었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정말 그랬어요. 형수님이 엄마가 이야기 전에 먼저 말을 한 거라고. 정말 저는 그걸 철석까지 믿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만일 그게 아니었다면 저희가 무슨 그렇게 염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런 마음 먹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엄마가 저희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보고 꼭 눌러 살라고. 그래야 나중에 그 집 저희 거 된다고. 맞아요, 형님. 저흰 정말 몰랐어요. 이제 보니 어머니가 욕심이 정말 많으시네요. 하다 저한테는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형님은 어차피 아이 안 낳을 거니까 저보고 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셨어요. 1층, 2층 미친 듯이 애들이 뛰어다니면 저희들을 내쫓겠냐고. 결국 형님이 시끄러워서 그 집 저희한테 주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 거라고. 머리는 그렇게 쓰는 거라고 정말 그러셨단 말이에요. 저 사실 그 말 들었을 때 엄청 어이없어 있었어요. 완전 도둑놈 심부라고 생각했었다고요. 저희는 어머니랑 정말 달라요. 정말 순수하게 형님 도와드리면서 잠시만 그 집에서 기거하려고 했었던 거라고요. 형님, 저희는 정말 몰랐었어요. 저희한테 화내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완전 형님 편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가? 자기 엄마고 자기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저리 뒷담화를 하고 싶을까? 지금까지 이 인간들하고 제가 가족이었다는 것이 치욕스러워졌습니다. 유치해도 이 정도까지 유치한 사람들일 줄은 정말 몰랐었네요.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 그만 가보라 하니까 갑자기 여자친구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뭐 본인도 할 만큼 파리마냥 싹싹 빌었는데 제가 받아주지 않으니 화가 났다 이거겠죠.
사람 본성 어디 가겠습니까? 먹긴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짝이었었죠. 그럼 저희는 어쩌라고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님, 이렇게 저희 결혼 망치시면 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평생 원망하면서 살 거라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형님도 댓글 보셨겠지만 다들 형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욕하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염치 없다고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고 한 것도 알고 있지만 뭐라더라? 애 없을 때 얼른 이혼하라고도 말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웃기네요. 자기들이 뭔데 이혼을 하라 말아야 이혼이 쉽대요? 자기들 아니라고 정말 댓글 테러들을 하는데 만일 자기들이었어도 계속 퍼준 형님한테 익숙해져서 계속 원하고 원했을걸요? 안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절대 다르지 않다고요. 그리고 다들 형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욕했잖아요. 형님 탓도 사람들이 엄청 하더만. 그럼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쌤쌤 아니냐고요. 너무 저희들만 탓하시는데 형님도 입조하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그들에게 일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릴지 아니면 속의 경일기라 할지라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생기더군요. 마지막 내 가족이었고 내 가족이 되었을 뻔한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 인생에 저런 조잡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선 니들이 감히 내게 눈물이네 피 눈물이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니들 결혼식을 맡겠니? 내가 무슨 수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부모님이 2층 집 아니면 결혼시키지 않으시겠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본인들이 염치 없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퍼주기만 해서 익숙해졌었다는 거,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이제 염치를 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나도 깨달은 게 있어서 이제는 퍼주지 않을 생각이거든? 니들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으로서 얘기해주는 거야. 인생 남한테 의지하면서 살지 마. 그리고 절대로 니들 인생에 헛바람 넣으면서 살지 마. 그냥 주제에 맞게, 니들 분수에 맞게, 니들 처지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 그래야지만 나중에 개뻘짓 하는 상황이 오질 않거든? 남편은 본인이 한 행동은 전혀 생각지 않고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험한 말을 했다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조곤조곤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를 해서 풀면 되는 것인데 가뜩이나 우습게 생각하는 시댁이니까 제가 그리 난리를 친 것이라고 말이죠. 뭐 말이 통해야 곱게 나가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을 생각하고 있는 주제들이었었는데 그 와중에 그 누가 입에서 고운 말 바른 말이 나갈까요? 내가 사랑을 했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찰떡처럼 잘 통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 참 한심스럽더군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돈 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래, 솔직히 우리가 좀 염치가 없었다. 그건 인정할게. 그런데 어차피 주신다고 했고 그걸 좀 가치 있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보자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어머니 말씀처럼 가족이잖아. 내 거 니 거가 어딨냐? 가족 간에. 그리고 만약 동생네가 들어오면 자기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 자기 청소하는 것도 싫어하고 밥 해먹는 것도 싫어하는데 동생 여자친구가 다 해준다잖아. 하물며 우리가 아이 낳으면 아이까지 봐준다고 하는데 당신은 걔들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다 미안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도대체 당신한테 어떻게 굽신대야 하는 건데? 얼마나 그렇게 해줘야 받아주는 건데? 당신 정말 섭섭하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거지근성이라는 소리를 하다니. 지금 그게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이냐? 나는 당신이 지금 제정신인 건지 그게 궁금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 먹통인 사람이 있을까요? 본인들은 잘못 없다고 하더군요. 그럴만 했고 그리고 제가 밑밥을 깔아줬던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서 갑자기 심정 변화를 일으키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염치 없고 구린 말인지를 말이죠. 염치 없다는 거 알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그래, 며느리로서 거지 근성이라는 말 너무 심했지.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어디 싸가지 없게 며느리가 말이야. 그렇지? 무실해도 정도껏 해야지. 아주 시댁 알기를 무슨 개똥으로 한다. 그치? 그런데 나는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 너무 거지 같고 너무 사람들이 모렴치하고 너무 사람들의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 것 같네? 너까진 놈한테 화내고 싶지도 않아. 뭐하러 화를 내겠니? 그럴 가치도 없는데. 그냥 넌 그렇게 거지 근성으로 살아. 난 이제라도 이런 개같은 집구석에서 탈출을 해야겠거든? 없으면 남의 것이 부러우면 적어도 머리를 겁나 써서 상대방이 모르게 지능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얕은 수를 나한테 내미니? 샘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정말 니들 끝까지 기가 막힌다. 정리할 생각이니까 너도 오늘부터 준비하도록 해. 어디 한번 누구 셈법이 맞는지, 누가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을 잘하는지 법적으로 한번 붙어보자고. 거기서 판결이 나겠지. 저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욕심이 나는 거냐고. 본인은 지금까지 저란 사람을 베풀기 좋아하고 가족들끼리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선한 사람으로 봤었는데 이것이 너의 본색이었냐고 그래서 실망을 했답니다. 처음부터 민낯을 드러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거냐고 자기야말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지긋지긋하게 해왔던 아들 빼앗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 돌아버리게 하는 그 시어머니 노릇 안 했다는 이야기, 섭섭해도 서운해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제 눈치를 봤었다는 그 이야기.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 시집살이 한번 시켰니? 아니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한번 했니? 아니면 밥숟가락 한번 놓아보긴 했니? 나? 네가 그렇게 행동해도 단 한 번도 서운하다, 섭섭하다 한 적 없었다. 네 눈치를 봐야만 했고 시어머니 노릇, 며느리 도리 그런 거는 포기를 했었어야 했으니까. 그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시댁에서 시집살이 안 하면 경제적으로라도 넉넉하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니? 그거 고맙고 미안하니까 내가 너한테 꿇고 살았었잖아. 이 나이 먹고 내가 어린 너한테, 하물며 며느리한테 잔소리 한번 못하면서 그냥 기 죽이고 살았으면 된 거 아니니? 시집살이 안 하고 눈치도 안 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부족한 시댁에 도움도 안 주고 그냥 거저 며느리로 살겠다고? 너야말로 거지근성 아니니? 너야말로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네가 이혼할 거야? 이혼하면 여자한테 얼마나 손해인지 아니? 감히 이혼도 못할 주제에 이젠 네가 돈 주기 싫으니까 인연 끊고 싶어서 수쓰고 있다는 거 나도 다 알거든? 그냥 니들 이혼해라. 대신 알지? 반반씩 딱딱 나눠야 하는 거. 어차피 그 2층 집도 반으로 나눠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진 안 하고 싶은데 어디 감히 돈 좀 있다고 콧대를 세우고 있어? 건방지게 시리. 시어머니 말로 제대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하긴 둘째 며느리 될 사람에게 제 집을 거저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라고 했으니 뭐 말 다 했죠. 그동안 참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저한테 돈 받아가면서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어른이 되어 가지고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참 며느리란 사람 뒷담 하나 뒤에서 까고 있고 앞에선 선량한 척, 다 이해하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정말 역겨운 노인네입니다. 그리고 이혼이 왜 여자 손해일까요? 그건 능력 없고 뭐도 없는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요?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를 협박을 하다니. 정말 시어머니란 사람도 저런 사람 겪어보았으면서 제가 저런 말을 무서워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게 그동안 저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지 깨닫게 되더군요. 시집살이를 안 시킨 게 아니라 못 시킨 거겠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었어야 했으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이라도 똑바로 하세요. 만일 저한테 경제적인 지원 받지 않을 만큼 넉넉했다면 아주 며느리 대단하게 잡았을 것 같은데요? 무릎 꿇고 사셨다고요? 어머니, 비싼 무릎도 아니고 그것 좀 꿇어서 그동안 편하게 사셨으면 꿇을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 이혼하자고 하면 누구한테 손해일지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저보고 이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본인 아들을 잘 모르네요. 그 사람 지금은 강성으로 나와도 결국엔 제가 이혼하자고 소장 내밀면 꼬리 내릴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어머니 아들 수준 아시잖아요. 잘난 것도 하나 없고 어머니처럼 무릎 꿇고 살았다는 거.
능력 있길 해요? 아니면 비빌 언덕이라도 있길 해요? 지금 저희 집 그 사람 명의로 샀어요. 그 사람이 대출 받았거든요. 대출금은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저 아쉬울 거 하나 없어요. 그냥 그거 팔아서 반반으로 딱 나누고, 그리고 2층 집? 아유, 그걸 또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 아직 그거 안 받았는데. 아직 제 명의 아니에요. 그거 명의 이혼하고 받을 건데. 뭐 이혼하고 남남 되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그걸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대신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물론 제 돈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본인 분수에 맞지 않게 좀 시드머니 치고는 넘치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어머니 아들 전 재산이 그거일 텐데 그것도 저랑 반으로 딱 나눠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저는 차라리 잘 된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요즘 현금이 잘 운용이 안 돼서 필요했었는데 현금 생기고 좋죠. 뭐 이제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혼하면 제가 손해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 그리고 어머니 집안만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콧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상황만 봐서는 제 콧대 높아도 전혀 문제될 거 없거든요. 뭘 알거나 이야기 좀 하세요. 이혼하고 나면 능력 없는 아들내미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보세요. 그 사람도 한번 고생해 봐야죠. 돈 걱정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어머니랑 사이 틀어지는 건 아닌가 몰라요. 서로 거지 근성이다 뜯어먹으려고 한다 돈 가지고 이렇게 싸울까봐 저는 그게 더 걱정이네요. 제 걱정 마시고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호구 놓치기 싫은 남편은 태도 변화를 해서 싹싹 빌어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혼하자고 했어요. 협의로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하겠다 하니 자기는 그렇게 되면 죽을 거라는 둥 별별 협박을 다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해서 제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갔다 말을 하긴 하는데 꼭 그런데 혹은 미안하지만서도 말이야. 사실은 자기도 말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진심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을 하는 거였죠. 지금은 이혼 조정 중에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그렇게 간단하더니만 이혼이라는 과정은 복잡하고 쉬운 여정은 아니더군요. 여러분들의 댓글들이 저를 뼈아프게 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이 없을 때 얼른 헤어지라는 그 말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지금은 호련히 남편과 헤어질 수 있겠지만 만일 아이가 있다면 좀 망설였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일처럼 분노를 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호구노릇 안 하면서 차라리 남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야기를 잘 다듬어 주신 배시의 장미 채널에도 감사드려요. 너무 극적으로 수정을 해주셔서 저도 제 이야기인데 들으면서 육성으로 욕을 했었네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